6일간의 긴 연휴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민속절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구속 영장심의가 기각이 되고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임박해 와서 그런지 여야 간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오늘은 임진왜란 당시에 한강 방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 수적인 열세 때문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도원수 김명원의 일대기를 알아보는 그런 역사산책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김명원은 1534년에 대사헌과 예조참판을 지낸 아버지 김만균과 어머니 순응한 씨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황의 문화라고 하니까 이 정파로서는 남인에 속하겠죠. 25살에 향시에 합격을 하고 30살에 문과에 급제를 했고 이제 40살에 이제 드디어 벼슬길에 나가서 홍문관의 박사로서 업무에 임했어요. 그 당시에 조정의 그 권신이던 이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량은 효령대군의 5세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명종 때에 윤원영의 세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명종이 그 윤원영의 세력을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 이 권신인 이량을 등용을 해서 견제를 시켰는데 이 이량마저도 윤원영 못지않게 부패를 했어. 그래서 이 김명원이 그 형 김경원과 함께 그 이량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또 오히려 그 김명원의 형 김경원이 어떤 그 뭐 여인 관계로 좀 조금 구설수가 있었든지 그거로 인해서 역으로 당해가지고 오히려 두 형제가 파직을 됐다고 그래요. 좀 젊었을 때는 강성했었던 것 같아. 이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패했었기 때문에 명종도 그 다음에 다시 복직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1583년에는 그 여진족의 니탕계가 난을 일으켜.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는 김명원을 함경도 관찰사로 내보내. 그 함경도 관찰사로 가서 이 김명원이 아주 참 정사를 잘 돌봤다고 그래. 백성들도 편안하게 하고 또 니탕계와 같은 여진족을 토벌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래서 이 명성을 좀 떨쳤던 것 같아. 그 결과로 이제 그 좌참찬 겸 도순찰사로 승진이 돼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 북변의 군사행정 또는 그 감찰을 총괄하는 그런 직위에 올라서 뭐 말하자면 유력한 이 중신이자 군사전망가로서 각광을 받았어요. 아마 이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89년 이 해에는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그 정열입의 난이 있었는데 이 정열입의 난 당시에 형조 참판의 지구에 있으면서 이 정열입의 난을 아주 무난하게 잘 처리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그 도채찰사인 유성룡을 보필을 하면서 또 신립과 이일이 전방에 나가서 왜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갔으니까 이 신립과 이일의 후방 지원을 맡은 도원수직을 맡게 됐어요. 발탁이 된 거지. 김명원의 임무는 이제 한강을 방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뭐 군사 1000명을 가지고 고니시 육기나가의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육기나가의 두 부대를 합치면은 약 4만 명이나 되는 그런 외병들이 한강 북쪽으로 상륙을 하려고 하는데 이 1000명을 가지고는 대항하기가 뭐 아주 처음부터 어려운 거지. 그래서 조정에서는 한강 방어라기보다는 선조가 피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한강에서 왜적을 좀 잡아두기 위한 그런 궁예지책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김명원의 휘하에는 부원수로 신각이라고 하는 그 아주 쟁쟁한 장수를 두었고 또 그 참모진으로서 이양원이란 참모진으로서 이양원이 포진이 돼 있었는데 이 이양원은 직전까지 우의정을 지낸 분이에요. 근데 김명원은 기껏해야 뭐 참판벼슬 정도 하던 사람인데 저 참모진으로다 이양원 같은 그런 우의정 출신이 와 있으니까 참 명령을 하고 그 지휘계통이 조금 어색했다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 한강을 방어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 가토기요마사의 그 부하들이 한강을 도하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김명호는 거기 1000여 명의 군졸로서 그걸 막는다고 하면 전멸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임진강의 제2 방어진을 치고 임진강으로 전부 철수하도록 군졸들에게 지시를 해요. 근데 임진강에 당도해 보니까 이 김명원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 이 군졸은 다 있는데 막상 그 이양원이나 부원수 신각은 보이질 않는 거야. 자, 그래 이제 김명원이 생각하기는 그 이양원이 좀 껄끄러운 사이기도 했지만은 이 신각이 이양원을 쫓아가는 것 같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괘씸한 생각이 좀 들었던지 신각을 도망간 곳으로다가 장계를 올려요. 사실은 몰랐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이 부원수 신각이 그 김명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양원을 따라갔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내용은 밝히지 않고 어쨌든 이 김명원을 따르지 않고 이 부원수 신각이 사라졌어. 행방불명이 됐어. 그러니까 김명원은 장계를 올리기를 이 신각이 부원수 신각이 도망을 갔다 이렇게 장계를 올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비변사나 선조가 딱 판단하기로서는 이 전시 중에 장수가 도망을 갔다. 이건 참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그런 문제란 말이지. 그래서 선조가 이 신각을 참사를 하라고 지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렸어. 그래 결국은 이제 참사를 하려고 선정관이 떠났는데 이 선정관이 떠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장계가 또 올라와 보니 사라졌다고 하는 도망했다고 하는 이 신각이 양주 땅으로 가서 이양원과 함께 이 왜적을 무찔러서
아주 거기서 참 승전을 했다. 이런 승전 보고가 올라온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이 선조가 아차 이거 잘못했다. 선전관에게 빨리 가서 신각의 그 처형을 중단해라 하고 선정관을 급파를 했어. 그 선정관이 당도해 보니까 이미 신각의 목은 날아가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지. 자,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김명원의 입지가 상당히 그 위태로워졌어. 응? 좀 입지가 곤경에 처한 것이지. 그래 이제 비변사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이 김명원은 한강 방어도 제대로 못했다. 물론 뭐 소수라 방어할 그런 능력도 없지만 이 한강 방어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임진강으로 철수해서는 그 부장 신각을 부하 장교를 잘 살피지 못하고 부장이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간 것처럼 보고를 해서 그 아까운 장수를 죽였다. 그러니 이 김명원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단 말이지. 이 도원수로서의 자질이 없다. 그래서 이 권율 장군을 도원수로 그 교체를 하려고 선조한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선조는 또 이 전시 중에 또 장수를 바꾼다는 것은 이건 마땅치 않다. 그러나 이 김명원이 이 지휘기 통해 좀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도순찰사 한응인으로 하여금 별도의 군사를 주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왜군에 대항을 하라 이렇게 명을 내려 선조가. 그러니까 이제 김명원은 도원수로서 전체적인 지휘를 해야 되는데 선조가 한응인이라는 장수를 도순찰사를 보내가지고 별도의 군사를 붙여가지고 진격을 하게 한단 말이지. 그 한응인은 임진강 건너에 있는 왜군의 진지를 밤에 야습을 감행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도원수 김명원은 자 지금 적에게 어떠한 계교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야습을 하는 것은 섣불리 야습을 하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된다 하고 반대를 했단 말이지. 그러나 한응인은 선조의 명이니까 그대로 그냥 돌진을 해버렸단 말이야. 아니나 다를까 임진강 하구에 임진강 건너편에 있던 그 적진 왜적들은 미리 그 정탐을 해가지고 사실을 알아채고서 진을 비우고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 한응인이 부대가 왔을 때 그냥 전부 포위를 해가지고 몰살을 시켜버렸단 말이지. 자, 이렇게 되니까는 사기가 떨어지고 그 여파가 김명원 휘하의 군졸들한테까지 영향이 돌아오는 거지. 휩싸여가지고. 그래서 다시 김명원은 할 수 없이 또 후퇴를 해. 선조도 개성에 있다가 다시 평양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그 김명원과 그 당시에 이원익 또 윤두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평양성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절대 평양성을 내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배수진을 치고서 왜적과 대항을 했지만은 야습을 하다가 또다시 또 실패를 해. 그래서 평양성도 곧바로 왜적의 손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지. 이때 이제 김명원이 자, 평양성은 어차피 뺏겼지만은 평양성에서 조금 올라가서 지금 순안이라는 데는 그 산악이 험악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을 치자. 이래서 김명원의 의견에 따라서 순안에 주둔을 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명나라에서 원군이 도착을 했는데 조승훈이 삼천의 병사를 이끌고 왔어. 그래서 이제 조승훈의 부대와 조선의 이원익
김명원, 윤두수 이러한 군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장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평양성 탈환을 시도를 했는데 1차의 실패, 또 2차의 실패, 3차까지 평양성 탈환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여송이 4만 대군을 이끌고 뒤에 본군이 도착하면서 결국은 평양성을 탈환을 했고, 평양성 탈환한 그 기분에 그냥 뭐 왜적을 추격을 하다가 벽제관에서 대패를 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이제 명나라하고 일본 간에는 이제 화해 교섭이 성립이 화해 교섭이 진행이 돼. 그리고 이 이후로 뭐 이제 한 3, 4년간은 사실상은 큰 전쟁은 없었고, 왜군은 이제 후퇴를 해서 이제 경상도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죠. 이제 이 왜군이 이제 후퇴를 하니까 김명원은 평양성 탈환도 하고 또 한양 탈환도 하고, 선조도 이제 한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호조 판서, 공조 판서, 뭐 병조 판서, 형조 판서 이런 것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이 명나라하고 이 일본하고 그 화해 교섭이 결렬이 돼. 서로 이제 그 임시방편적인 그 화해를 해놓고, 뭐 예를 들면은 외국에는 조선의 그 삼도를 갖다가 외국에게 넘겨주겠다 하는 뭐 이런 교섭을 하지 않는가 하면은, 어떤 명나라의 공주를 일본 천황한테 시집을 보낸다, 뭐 여러 가지 그 아주 자기네들 국왕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서 이렇게 밀약을 하고 있다가 그게 나중에 탈로가 났단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이제 조선을 조선을 다시 침략을 하는 거야. 그것이 1597년 정윤년이란 말이지. 이때 이 조선에 침공을 하기 전에 이 외국에서는 아주 그 정보전을 벌여요. 이 요시라라고 하는 그 중을 조선에 보내가지고, 자, 지금 가또 기요마사가 자 조선을 다시 침략을 하러 왔는데, 여기 이 곤시하고 가토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 가토가 지금 이제 군함을 거느리고서 이 부산으로 오는데, 이때에 이 가토를 물리쳐 버리면은 곤시도 꼼짝을 못하고 이 왜국군이 전멸할 것이다. 이런 그 전략을 말이지 조선 조정에 막 퍼뜨리는 거야. 조선 조정에서는 그 말을 믿고서 이순신한테 가서 이 가토가 오는 그 왜적을 물리치라고 말이지. 그러나 이순신은 그 요시라의 그 잔깨라는 것, 일본의 그 개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선조가 명을 했지만은 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 왕명을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선조가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이순신을 파직하게 일을 한단 말이지. 이때에 그 이순신을 그 탄핵을 하고 할 때에 김명원이 앞장서 가지고 이원익 대감이라든가 이항복, 정탁 이런 사람들과 그냥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어. 선조의 미움을 받아가면서도. 그래서 결국 이제 그때 이순신을 천거하고 이순신을 뒤에서 참 불심양면적인 후원을 하던 그 유성룡마저도 선조의 큰 노한 노기에 찬 그 선조의 안중에서 그 눌려가지고 말이지. 유성룡이조차도 이순신의 그 탄핵을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김명원, 이항복, 또 이원익, 정탁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결사 반대를 했다는 것이지. 자, 이런 그 지조가 있는 그런 장군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 비록 한강 방어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건 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이순신이 백의종군을 하는 동안에 원균이 이제 선조의 명을 받아가지고 나간단 말이지. 그 나가서 7천량 싸움에서 완전히 왜군의 그 괴력에 말려가지고 그 이순신이 쌓아놓았던 그 업적이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배가 다 침몰되고 나중에 배가 12척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다시 원균도 이제 사망을 하고 그랬으니까, 전사하고 그랬으니까 이순신을 다시 복직을 시켜야 된다 하는데 앞장선 것이 또 김명환이요. 또 이원익이고 이항복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항복이 영의정이 됐을 때는 김명원을 우의정으로 천거를 했다고 그래요. 우의정에 좀 있다가 다시 좌의정으로 승진을 해서 1601년엔 또 사망까지 했는데, 이 이항복이나 이 김명원, 이 정파가 달라. 이항복은 서인에 가까운 서인 계열이고, 또 김명원은 남인에 속하는 그런 정파란 말이지. 비록 정파는 다르지만 이 전란 중에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우애에 있고, 같이 옳은 일은 같이 밀어주고 말이지. 이런 면이, 조선이 비록 그 당파 싸움에 연임이 없었다고 하지만은 이때만큼은 정말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협력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지.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그 정치권을 보잔 말이지. 뭐 이재명이 구속 사건을 놓고서 말이지, 여와 야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또 강서구청장 선거에는 뭐 대통령 선거를 방불할 만큼 양진영에서 선거 그 캠프를 짜가지고 뭐 민생은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 비록 지금 추석이라 귀향도 가고 가족들하고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아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즐거운 표정이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좀 반성을 좀 하고 올바른 정책 개발에 힘을 써 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까지 임진왜란 당시 한강 수비를 못하고 또 그 아주 유능한 신각이라는 그 부원수를 희생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했지만은 또 평양 탈환과 한양 탈환,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그 참 불사의 공을 임진왜란 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이순신을 그 위기에서 구해주고 지원해준 그 김명년 장군에 대해서, 도원수 김명년에 대해서 한번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그 외병이 이제 후퇴를 하면서 이제 서울 한양을 지나서 울산 쪽으로 가는데, 그 길목에 후퇴를 하는 길목에 그 양주, 지금은 이제 수락산의 동서 쪽이겠지, 이 노원평 전투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인물이 있어요. 고원백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음 주에는 고원백 장군의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보는 그런 역사 산책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